나는 젊은 체조 선수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 천천히 하라. 젊은 그들은 대부분 열정과 패기에 넘쳐 빠른 결과를 얻고자 처음부터 허겁지겁 서두른다. 그렇게 서두르는 경우 얻을 수 있는 대가는 부상뿐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몇 주 또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최고의 선수들은 오랫동안 아무 진전도 없다가 어느 순간 놀랍게 한 단계 도약하는 경험을 반드시 갖고 있다. 갑작스럽게 자신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그 환상적인 경험을 갖기 위해선 천천히 해야 한다. 둘째,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천천히, 규칙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한 자극을 얻으려면 쉬운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선수도 있고 나이 든 선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어리석은 선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모두 이미 퇴출되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으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아둔한 선수가 되지 않으려면 쉽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루함과 조바심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쉽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면 절대 참을성을 발휘할 수 없다. 최고들은 인내심 안쪽을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끈기를 발휘한다. 지금껏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깨달음은 시간은 의도적으로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뭔가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펑크냈는지를. 시간을 억지로 내려고 하기보다는 일정을 짜야 한다. 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학습 이외에 아무런 일정도 정해두지 않는다. 그러고 나자 어떤 중요한 돌발 상황이 생겨도 이 시간만큼은 신기하게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거의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다. 어떤 일이든 일정표에 적혀 있어야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일정 짜기를 확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시간은 창작에 할애한다. 마치 대학생 시절 강의 시간표를 짜듯 내 삶에 꼭 필요한 수강 과목을 일정화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정표를 짜지 않으면 마치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지? 어라, 벌써 12월이라니. 너무 바쁘게 사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는 이런 탄식이 삶에 도움을 주는가?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게 뿌듯함을 주는 행복인 줄 알았다. 하지만 틀렸다. 넓은 바다에 던질 그물을 짜듯 일정표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한 채 시간만 빠르게 흘러갈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정표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당신의 20에서 30대는 타인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내가 다시 30살로 돌아간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30살이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뭔가 잘못되거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설프게 할까봐 두려워 머뭇거린다면 내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일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30에 못하는 일은 40에도 하지 못한다는 게 내가 얻은 생생한 깨달음 중 하나다. 무엇을 하든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설계하라. 당신이 가진 능력을 철저하게 시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자신이 진짜 남다른 성공을 원하는지 뜨겁게 물어보고 그 답이 예스라면 그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들이 너무 위험하다거나 무모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30살에 빠지기 쉬운 유혹 중 하나는 평균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정년을 보장하는 안정적이고 무난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백 대 1의 경쟁을 펼친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안정적이고 무난한 직업을 얻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 사람이 최종 합격한다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해 평균을 넘어설 방법을 모색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점점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전락하면서 남은 삶을 소진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젊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다. 무엇이든 천천히 하라고. 내가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다. 야심 때문이었다. 초조함에 압도당할 때는 명상을 하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든 아니면 지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상대에게 집중을 하든지 하면서 속도를 늦춰라.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라. 내일도 못할 일 같으면 잊어버려라. 그것이 중요한 일이면 언제든 반드시 당신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조바심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성급하게 뛰어든 사람의 후일담은 모두 실패담이다. 천천히 하라. 천천히 하면 포기하지 않게 된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듯 성공은 결국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간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집단이 존재한다. 첫째, 서로 힘을 합쳐 뭔가를 하자는 집단. 둘째, 서로 담합하며 뭔가를 하지 말자는 집단.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동료 집단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동료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그들은 A가 탐나지만 그 A를 당신이 갖지 못하면 나 또한 갖지 못해도 좋아 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삶은 마이너스를 향해 질주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이너스 질주를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나의 오늘을 망치려는 사람들을 따돌려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질문한다. 오늘은 누구의 날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나를 위한 날이다가 될 때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하게 될 것이다. 최고가 되려는 당신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을 정리하라. 정말 잘 알기 전에는 타인 앞에 서면 안 된다. 하루빨리 책을 내고 싶은 마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서는 안 된다. 어렴풋이 아는 걸 내세워 타인을 설득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항상 그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타인이 하는 말을 완전하게 이해한 다음에 협상을 하든 조언을 주든 도움을 주든 사업을 하든 해야 한다. 그래야만 타인도 나를 강력하게 신뢰하게 된다. 삶의 진리는 단순하다. 과정이 나쁘면 절대 결과가 좋을 수 없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절대 나쁠 수 없다. 깊이 알 때마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확실하게 알 때 가장 큰 결과를 얻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생각에 매혹되지 않는 것이다. 쾌감을 주는 것에 집착하거나 쾌감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 채 오직 현재의 시간과 소리, 감각, 생각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 밤에 잠들기 전까지 자신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다. 왜 길을 잃는가? 마음의 제잘거림은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뭔가를 유혹하는 마음이 건네는 말에 계속 끌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길을 잃는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소리가 그저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의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면에서 속삭여지는 주문을 깨뜨릴 수 있다. 좋은 삶을 살려면 나 자신과 매력적인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매일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상태에서 무심하게 맞이하고 떠나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매력적인 자아와 함께하는 한 당신은 계속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젊은 독자들을 위한 조언을 하나 더 하자면 이렇다. 타인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기란 매우 쉽다. 하지만 좋은 조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당신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용기 있는 사람을 늘 곁에 두기 바란다. 그는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되기 어렵더라도 당신의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성공에는 내 맘에 쏙 드는 매력적인 친구가 아니라
직원을 잊지 않는 파트너가 100배는 더 필요하다. 책을 읽는 것은 삶에서 늘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을 읽는 이유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깨달음과 스스로를 제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우리가 삶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알려준다. 삶이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불안감에 휩싸일 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거나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멈출 수 있다. 삶은 그저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강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책을 손에 놓지 않는 한 힘겨운 상황에 개입하는 다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를 통해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삶의 여정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살면서 확실한 진리를 만나기란 어렵다. 그런 것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위태하게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몇 개 안 되는 확실한 것들 중 하나는 재능보다 끈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담한다. 이건 정말 명백한 진리다. 당신이 대학생이라고 해보자. 당신이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는다 해도 당신 옆에 앉은 C학점짜리 학생의 끈기가 더 길다면 절대 그를 이길 수 없다. 인생은 누가 빨리 뛰느냐의 게임이 아니다. 인생은 누가 더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냐의 게임이다. 이것이 천재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입구다. 젊은 그대여, 돈 벌 걱정은 하지 마라. 계획이 꼭 있어야 한다고 압박을 받지도 마라. 인맥을 쌓아야 하고 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도 껴안고 살지 마라. 그저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교과서 같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의 전부다. 놀라울 만큼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느끼는 직업을 절대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직 주말만 기다리며 매일 소모적으로 고군분투할 뿐이다. 열정을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도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 열정을 따라가라. 매일 아침 나는 내가 가진 잠재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일어난다. 따지고 보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팩트에 가깝다.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완벽하게 폭발시킨 적이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위대함은 완성태가 아니라 영원히 진행 중인 동사라는 굳건한 각성을 통해 잠에서 깨고 하루를 계획한다. 그래야만 엄청난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하루를 내가 가진 잠재력 근처에라도 가보고자 최대한 노력하며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독자들에게 위대함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다. 위대함이란 매일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쇄신해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쏟아붓는 작은 행동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하려면 위대한 행동을 하라.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시대에 위대함은 가장 큰 경쟁력이 되어줄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다음 한 가지만 기억하라. 바닥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이 세상엔 정말 많다는 것. 그러니 현재 자기 분야에서 바닥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중요한 건 바닥을 어떻게 터치해야 다시 빠르게 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느냐다. 바닥에 가라앉은 때와 다시 솟구쳐 올라올 때의 속도가 같아서는 안 된다. 물속을 생각해보라. 바닥까지 가라앉을 때는 누구나 천천히 가라앉는다. 이는 바닥이 어디인지 충분히 살피고 점검하라는 자연의 뜻이다. 하지만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오지 못한다. 반동이 약하면 다시 가라앉기 때문이다. 다시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있는 힘껏 바닥을 밀어내야 한다. 단숨에 목표한 상위 지점에 도착해야 한다. 위로 올라갈 때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부추기건 비웃건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건 절대 믿지 마라. 물속에선 오직 내 목소리만을 믿어야 한다. 충분히 바닥을 살핀 후 단숨에 뛰어올라라. 내가 젊은 당신에게 주고 싶은 말은 날마다 기대하는 게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의 일일 수도 있고, 퇴근 후 땀 흘려 뛰는 농구 경기일 수도 있고, 헬스나 달리기일 수도 있고, 요리나 금속공예 공방 수업일 수도 있다. 멋진 이성과의 데이트일 수도 있다. 그 무엇이든 떠올리면 기분이 밝아지는 뭔가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영혼이 늘 갈망을 느끼면서 기대에 찬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기대감을 걸음 삼아 풍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자는 태도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서 멋진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목표 같은 건 휴지통에 버려라.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오늘을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삼지 마라.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삶의 모든 하루는 각각 독립적이고 그 모든 하루는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려면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타인의 경로와 성공의 정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명령이다. 그리고 젊을 때부터 확실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성공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은 유효기간이 지났다.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더 큰 성공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당신이 포부가 큰 예술가라면 더욱 그렇다. 당신의 창작 활동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이건 불행으로 향하는 길이다. 당신의 예술작품이 당신의 유일한 소득일 경우 아마도 당신은 돈에 관한 끝없는 압박을 견디다 못해 창의성과 타협하게 될 것이다. 점점 창의적인 요정들과 적대적 관계가 되고 말 것이다. 본 내용은 출판사 토네이도, 지은이 팀 페리스, 옮기니 박설영, 정지연님의 마흔이 되기 전에 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다면 이라고 말입니다. 영상에 소개된 내용 이외에도 아주 좋은 조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서의 제목은 마흔이 되기 전에이지만 20대 분들 혹은 마흔이 넘으신 분들에게도 인생 조언이 되어줄 책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